통합과학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문이과가 나누어져 있죠. 문이과 통합세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문이과 통합세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건 대학을 갈 때 어떤 과를 써도 상관없다. 왜냐면 문이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꾸로 이런 거예요. 자기는 정해져 있어요. 난 내가 기계공학과 갈 거야. 그런데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런 거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기계공학과 갈 건데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게 국민 공통 과목이라고 그래요.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과학만 설명해 주면 통합과학이 1학년 때 들어가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1학년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학 실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원래 통합과학 4단위, 단위가 뭔지는 알죠? 예, 일주일에 4시간 있다는 뜻이에요. 4단위. 그 다음에 과학 실험이 2단위인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앞으로 보강이 될지는 몰라도 이 과학 실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2학년에 있는 일반 선택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즉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고 아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당겨와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떤 과학 선생님이 남아요. 학교에. 그러면 그 과학 선생님에 해당되는 과목이 일반 선택에서 1학년으로 내려와요. 슬프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건 이래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 선택. 내가 대학에 가면 이런 걸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 물리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화학원이 있죠. 그러니까 2학년 과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2학년 과목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명과학원. 짧게 줄여서 쓸게요. 생명원. 오케이? 그 다음에 지구과학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 다음에 전공 선택 과목인데 전공 선택 과목은 이 과목들의 전부 다 2가 깔릴 수 있고요. 2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학년 학생들 여러분들 중3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융합과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 이런 과목들을 막 이렇게 깔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 근데 사실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가 아니라 뭘까요? 현실에 맞추어. 그쵸? 그래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학교 가면 물투가 없어요. 왜? 물투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고교학점 이수제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학교에 가서 뭐 하고 싶다? 다른 학교에 가서 물투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고? 기계공학을 하고 싶어. 그런데 물투가 우리 학교에 없거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가 물리 점수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물투를 가서 듣는 거죠.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통합과학 얘를 필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학에서 뽑을 때는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과 학생들한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에 내신만 받으려고 하고요. 물론 전 과목을 받는 학교도 있어요. 뭐 뻔하죠. 어떤 학교일까요? 나라에서 많이 뭐하는 학교? 나라에서 많이 지원하는 학교? 알겠죠? 공립 그 전 과목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립대학들은.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이과에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알려진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잘못 알려져 있어요. 나는 문과로 진학할 거니까 어떻게? 1학년 융합과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발목을 잡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개정 교육 과정 말고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로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1학년 과학을 문과나 이과나 전부 다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필수인 과목을 점수를 따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 통합과학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융합과학인데 지금 현재 융합과학은 어디에 나오냐면 언어 있죠. 언어. 수능 언어. 국어. 국어 과목에 비문학 지문으로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이것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1학년 때 융합과학을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학년 때 가서 그 비문학 지문 중에 과학, 금융, 경제만 따로 특강이 딸리고 그 특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언어에서 4문제 틀리면 어떻게 되죠? 되게 재수 없어야 되는데 재수가 있게 되죠. 재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재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를 4개 틀렸는데 다른 과목에서 뭘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겠어요. 그죠?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도 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서 모여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왔어요? 굉장히 자율적인 학생이네? 이 마음 변치 않길 바래요. 알았죠? 네. 자, 통합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됐을 거예요. 잘못 알려진 것 중에 2번째 잘못 알려진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와, 잘못 알려진 게 2가지, 3가지 막 이렇게 돼? 네. 자, 2번째로 잘못 알려져 있는 건 잘못 알려져 있는 건 뭐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물화생지가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화생지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통합과학이에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쭉 설명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가 단순 과목이면 그 과목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밖에는 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교과서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큰 하나의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쭉 연결해가는 과정에서 그냥 어떤 과학에서건 얘기하는 거 있죠. 이쪽 파트는 물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물리가 들어오고요.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화학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화학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생명과학 쪽이야. 그래서 생명과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쭉 하기 위해서 쭉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온 거라고요? 물화생지가 들어온 거지 물화생지를 골고루 배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 6차라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6차라는 교육과정은 물화생지가 하나로 담겨서 공통과학이라고 그래서 하나로 담겨서 1학년 과학이 됐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4파트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융합과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주제라는 건 뭘까요? 이런 겁니다. 과학을 배웠는데 자, 중학교 3학년 내내 과학을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주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빅뱅에서 생겼어요. 그죠? 그죠? 빅뱅. GD 있고 탑 있고 뭐 이 빅뱅 아니에요. 그죠? 빅뱅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나 좀 알죠, 그죠? 요번에 연말에 빅뱅 콘서트도 가보려고 했는데 불발됐어요. 뭐 하여튼 간에, 이런 겁니다. 빅뱅에서 만들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 여기 뭐 책상도 있고, 뭐 분필도 있고, 칠판도 있고,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원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죠?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 원소가 만들어지고, 그 원소들이 뭐 해서? 화학 결합해서 물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죠? 그 생명은 어떻게 탄생했어요? 헐. 그죠? 입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분자가 만들어져서 그 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렇죠?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뭐야? 진화해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침팬지로부터 가장 유연 관계가 가깝죠. 맞아요? 내가 생물이 전공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원숭이 닮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그런 얘기들이 쭉 어떻게 해요? 궁금한 거잖아요. 과학을 배웠는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융합과학이 그걸 쭉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과학이.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과학의 문제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의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의 미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과학의 미래가 뭐예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과가 뭘까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이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과가 뭘까요? 그러면 의대요. 그죠? 아니, 의대 말고요. 좀 제발 그런 거 말고. 화공? 화공. 전통적인 거죠. 요즘 핫한 거. 에너지 공학이에요. 에너지 공학. 땡성 그룹이라고 있어요. 알겠죠? 땡성 그룹. 그죠? S땡 그룹 이런 게 있어요. 오케이? 이 그룹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뭐를 발표했냐면 재작년에 미래 에너지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우린 두 가지를 주력 사업으로 하겠다. 이해하셨나요? 그 뒤로 식품 쪽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왜냐면 아직 저변이 안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식품 쪽으로 진학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그 중에 몇 년 살았어요? 17년? 그죠? 미래를 본다면 식품도 괜찮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괜찮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 그 과학의 밝은 미래 있죠. 밝은 미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물화생지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화생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그거를 과학 선생님이 네 분이시잖아요, 전공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실 거냐면 첫 번째 시간에는 물리에 해당되는 파트만 아무데나 막 진도를 그 두 번째 시간 화학 선생님 들어와서 화학에 해당되는 진도를 이 통합과학 교과서에 아무데나 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공립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1학년 융합과학 배우고 나면 머리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뭐고 화학이 뭐고 생물이 뭐고 생명이 뭐고 지구과학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딱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딱 둘로 나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딱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걸 잘하는 스타일.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암기를 시키고 머릿속에 주입을 잘하고 반복을 잘해주는 선생님. 그러니까 강의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두 사람이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 전체 영역들을 쭉 맞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줄거리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흐름과 결과, 핵이 있으면 핵만 가르치는 게 아닌,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닌 흐름부터 시작해서 결을 따라서 핵까지 가는 이렇게 교과 과정을 쪼개려고 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말이? 말은 되게 저기한데 못 알아듣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맨 처음은 그러면 통합과학의 맨 처음은 어떤 단계인지 한번 봅시다. 알겠죠? 맨 처음에 통합과학 총정리, 내용 정리에 목차가 좀 들어있어요. 우리가 과학 공부를 하면서 목차를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목차가 흐름이에요. 흐름 첫 번째, 맨 처음 큰 흐름은 뭐야?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물질의 규칙성과 무엇을 공부하겠다? 결합,
그냥 제목만 봐서는 어떤 것 같아요? 제목만 봐서는 어떤 느낌이야? 화학 같아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우주의 시작. 우주의 시작. 오늘 수업은 바로 이거예요. 우주의 시작에 관한 거. 중학교 때 조금은 배웠죠. 네, 중학교 때 조금 배운다고 들었어요.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원소의 생성. 그죠? 원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으로 가선 뭘 할 거냐면 원소들의 주기성. 이게 화학이죠? 주기율. 혹시 주기율표 외우시나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볼까요? 시험 보지 말아요. 네. 주기율표 나눠드릴 거예요. 알겠죠? 주기율표 코팅해가지고 예쁘게.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외우실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대로 외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빠르고 좋죠. 그런데 그러면 직관적이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원소 기호를 보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보고 원소 기호를 쓰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순서를 좀 외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왜? 얘 주기성 배워야 돼서. 아시겠죠? 주기성을 배워야 돼서. 네. 웃고 싶으면 웃어도 돼요. 이제 웃을까 말까 이러시지 말고. 알겠죠? 저 강의 촬영한다고 이제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아요. 강의를 촬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는 막 이러다가 강의를 촬영하고 있구나.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녹색 잠바? 그죠? 내 이름을 모르니까 녹색 잠바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름을 빨리 외워요. 빨리 외워서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문득문득 그냥 어떻게 해요? 빨리 부르고 싶으면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야 뭐 이렇게 합니다. 되게 친근감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여학생들은 좀 그래요. 자기야? 내가 왜 네 자기야? 그죠?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자기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주기성, 그 다음에 화학결합. 맨 마지막에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구과 또는 천문 쪽이 조금 나오고요. 물리 파트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화학 파트가 조금 있었다가 다시 지구학 파트가 조금 있다가 화학 파트로 끝나죠. 그러니까 큰 1단원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 첫 페이지에 내용 중에 뭐가 나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예상이 되죠. 왜? 흐름을 들었으니까 예상이 돼. 첫 페이지에 뭐 있을 것 같아요? 빅뱅. 그렇죠. 빅뱅. 맞죠? 우주의 시작. 우주의 시작은 빅뱅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림 되게 멋있죠. 그죠? 그림 되게 멋있어요. 자, 한 점에서 시작해서 아주 어떻게 해요? 심하게 급팽창합니다. 아주 심하게 급팽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꾸준히 팽창해 오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공위성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쵸? 인공위성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해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건데 이 사진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를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우주 배경 복사를 찍어 놓은 거다. 이해했죠? 뭘 복사했대, 그죠? 재밌는 말이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구나. 그럼 맨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다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애가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야? 여기서 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이렇게 찍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알려주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급팽창하게 돼요. 빅뱅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 폭발력에 계속 우주가 팽창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빅뱅. 그 다음에 무엇이 만들어져서 요 네모까지. 노란색까지. 여기까지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결과를 정리해보자. 주요 핵심 결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팽창 우주론이에요. 팽창 우주론. 맨 처음에 이런 빅뱅 우주론이 왜 나오기 시작했냐면 팽창 우주설. 왜 론이라고 안 하냐면 나중에 바뀌면 뭐라 그래? 이거 틀렸다. 그러면 설이 되죠? 그쵸? 진화론도 있고 진화설도 있죠? 자연선택설 뭐 이렇게 이해가셨나요? 설이라는 건 바뀐 거고요. 그죠? 론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론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죠? 학설과 이론에 관한 설명이에요. 팽창 우주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는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막 하다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하게 됩니다. 허블의 법칙이라는 건 진짜 팽창하는데 그 팽창하는 속도 또는 후퇴 속도 VR은 H 곱하기 R이야. 갑자기 막 수식도 나오고 그죠?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후퇴하는 속도는 자기의 이름을 딴 무슨 상수? 허블 상수에 뭐 한다고요?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 수식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얘기해 주면 가까운 천체는 천천히 멀어지고요. 멀리 있는 천체는 뭐예요? 빠르게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봐요. 마스게임 같은 거라면 여기 사람들이 막 모여있다가 이 칠판은 이게 안 되네?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퍼져나가서 이렇게 마스게임을 하려고 해요. 아시겠죠? 굉장히 특이한 칠판이네.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모여있다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마스게임을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어요? 그쵸? 자, 중심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뛰어야 돼요? 중심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뛰어야 되죠? 제자리에서 뛰는 척만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이런 단어 써도 되나? 겁나 빨리 뛰어야 돼요. 그죠? 맞아요. 겁나 빨리 뛰어야 돼요. 맞죠? 얘네들은 지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런 거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얘가 의미하는 바가 결국 이런 거야. 가까운 천체는 왜 천천히 멀어진다고요? 왜 멀리 있는 천체는 빨리 멀어진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이 우주가 뭐 하기 때문이라고? 이 마스게임처럼 팽창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라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허블의 법칙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의 결론은 우리가 뭐라고 정해야 돼? 뭐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요. 결론, 우주가 뭐 하고 있다고요?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술형 공부해야 되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걸 가지고? 가까운 천체는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천체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건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마스게임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 마스게임을 잘 생각해봐. 가까운 천체는 천천히, 멀리 있는 천체는 빠르게 멀어져야만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 그러면 은하 하나하나는 커지는 걸까요? 작아지는 걸까요? 또는 팽창하는 걸까요? 현재를 유지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뭐와 뭐 사이의 거리만 멀어져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은하들 자체가 팽창하는 일이 아닙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러면 원래는 한 점에 고온에 고압에 고밀도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빅뱅. 아주 대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이해하셨나요? 대폭발 우주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Got it?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 이게 빅뱅 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는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대폭발 우주론인데, 어떤 사람이 뉴욕타임스 기자와 뭘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뻥이라고. 야, 이게 빅뱅 했다는 말이냐? 기자님은 믿겨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이 이론의 그러니까 이 이론의 별명이 빅뱅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이론의 이름이 빅뱅이 된 거죠. 뻥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네요? 어디서 읽어봤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나중에 빅뱅 이론의 증거가 나옵니다. 빅뱅 이론의 증거가 나오는데 그 빅뱅 이론의 증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적색편이 된다는 거예요. 적색편이 된다. 우주 배경 복사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증거가 될 텐데요. 우주 배경 복사가 적색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 중학교 때 조금 배웠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적색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지. 사람이 가까이 가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때요? 소리가 크게 들리죠? 멀어지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작게 들려요.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 도플러 효과 중에 가까이 와서 에너지가 커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청색편이라고 하고요. 멀어지면서 에너지가 작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무엇 된다는 것? 적색편이 된다는 건 결국에 빅뱅 이론의 아주 큰 증거예요. 뭐냐면 빅뱅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점에 모여있다 빵 터져서 팽창했어요. 거든요. 이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빅뱅 우주론에서 뭐를 했다면 무슨 예측이란 걸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예측이 나중에 관측 결과와 뭐 한다면? 같다면 이건 굉장한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전체 우주의 수소와 무엇에? 헬륨에, 그렇죠? 수소와 헬륨의 무슨 비? 질량의 비가 몇 대 몇? 3대 1이다라는 예측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걸 나중에 스펙트럼을 관측해서 그것으로부터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알게 돼요. 이해가요? 특히 요건 중학교 때 배웠죠? 그죠? 대답해 주기 싫구나. 그죠? 네.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뭐에 해당되는 얘기다? 처음에 빅뱅, 즉 우주의 시작에 관한 빅뱅 이론에 대한 짧은 설명. 선생님, 그럼 이거를 이렇게 대충 배우나요? 아니요. 이걸 조금씩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해갔죠?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 우주론이 있어요.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두 가지 우주론이 있는데 어떤 우주론이 있느냐? 빅뱅 이론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상상태 우주론이에요. 뭐예요? 정상상태 우주론. 이게 말도 안 되게 빅뱅 이론의 대표적인 과학자는 가모라는 사람이고요. 가모. 정확히는 가모프인데 영어로 그냥 가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상상태 우주론의 대표적인 과학자는 어처구니 없게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이 더 멋져 보여요? 가모가 더 멋져 보여요? 아인슈타인. 근데 누군가 맞는 거예요. 가모가 맞는 거죠.
그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그럽니다. 아, 내가 말이야, 뭐 했다고? 내가 말이야, 실수했다. 내가 우주상수를 도입한 건 너무 성급했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왜냐면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어요. 가정이 잘못됐는데 우주상수를 도입하니까 그게 잘 맞아떨어진 거지.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이렇게 자신의 무엇을? 실수를, 그죠? 실수를 저렇게 잘 얘기한다. 와, 대단한 과학자야, 역시. 뭐 이렇게 거꾸로 찬양을 받습니다. 분명히 틀린 건데, 그죠? 찬양을 받게 되죠. 뭐 하여튼 간에. 자, 빅뱅 이론과 정상상태 우주론은 그러면 한마디로 뭐가 되게 다른 거냐. 이런 겁니다. 빅뱅 이론은 한 점에서 뭐가 됐다고요? 한 점에서 이렇게 팽창했다는 뜻이고요. 정상상태 우주론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주가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이런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양쪽 다 질량에 관한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질량. 옛날에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지금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었어요. 그럼 질량 어때요? 같죠? 양쪽 다 질량에 관해서는 이쪽도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쪽도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그러면 부피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우주 전체의 크기 또는 부피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얘는 팽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일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잠깐만. 부피분의 질량이 뭐예요? 밀도죠. 다시. 단위 부피당의 질량. 그걸 뭐라 그래? 밀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밀도는 어떨까요? 밀도는 어떨까요? 잘 봐요. 얘는 부피는 팽창했는데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이렇게. 됐죠? 자, 분모만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만 증가했어요. 감소하죠. 그죠? 분모만 증가했어요. 감소합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분의 일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정합니다. 되셨죠? 자, 그때 그 밑에 네모 빈칸에 써 있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자, 둘 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총질량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팽창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지동설, 천동설 얘기 알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좀 더 맞는 거잖아요. 그쵸? 천동설은 틀리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몇 가지 관측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죠? 천동설에서 아예 뭐 주전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주전원을 도는 거야. 이렇게 억지 주장을 부리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건 그거예요. 약간의 억지 주장. 나중에 우리 뭘 알게 됐냐면 이런 걸 알게 됐어. 한 10년 전, 20년 전의 관측 결과의 우주보다 그 다음 결과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상태 우주론에서 이렇게 우겨요. 우리 원래 요만큼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게 된 거지. 뭐가 발전해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해갔죠? 네. 그 결과가 프린트에는 써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자, 밀도와 온도에 관한 설명이 나와요. 자, 밀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빅뱅 이론은 네, 감소한다고 생각해요. 정상상태 우주론은요,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가 온도입니다. 이게 온도가 되게 재밌는 말인데요. 그러면 온도는 어떨까요? 라는 거야.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말입니다. 자, 온도는 잘 생각해봐요. 에너지가 이만큼 모여있어요. 되게 뜨겁죠. 근데 쭉 퍼져나가요. 그럼 온도 어떻게 돼? 다시.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있었어요. 열 에너지가, 열이 모여있었어요. 되게 뜨겁잖아요. 그죠? 이게 쭉 퍼져나갑니다. 쭉 퍼져나갑니다. 쭉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요만큼인 부분들이 에너지가 적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즉, 단위 부피 안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가, 그죠? 그것의 10배, 20배, 100배로 커져 있는 부피 안에 그 100이 골고루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100배가 됐다면 에너지는 1로 줄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었다. 단위 부피당의 에너지가 줄었다. 뭐라 그런다고요? 온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정상상태 우주론에서는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일정하죠. 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지. 되셨어요?
자, 그 중에서 얘네 두 개. 온도와 밀도 또는 온도와 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뒤쪽에서 서술형을 설명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언가의 정리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쓰인다고요? 얘가 쓰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뭐로 설명할까요? 아,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요. 아시겠죠? 네, 그 설명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어떤 애가 잘 만들어져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처음에 잘 만들어지던 게 안 만들어져요. 왜 안 만들어질까요? 우주가 팽창해서 뭐라고요?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그 일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고온고압의 고밀도가 필요한데 우주가 팽창해버렸기 때문에 고온고압 고밀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하셨나요? 이걸 계속해서 써먹게 됩니다. 빅뱅이론 내내. 빅뱅이론 내내 써먹게 돼요. 잘 기억해봐요. 자, 이제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한다면? 아, 우주가 팽창해서 뭐라고요?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이게 뭐라고요? 결이야, 결. 내가 흐름, 결, 뭐가 있다 그랬죠? 핵, 결이야, 결. 이해갔죠? 과학은 무슨 과목이냐면 뭐에 관한 과목이에요? 과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와이에 관한 과목이에요. how와 why. 알겠죠? 과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와이의 과목이에요. how, 어떻게. 그 다음에 why, 왜. 이해갔죠? 그래서 하와이에 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 안에 어떤 여학생이 내가 하와이에 관한 과목이 이랬어요. 이랬어요. 응? 그죠? 하와이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와이.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우주 초기의 원소의 생성 3페이지입니다. 어때? 통합과학 재밌어요? 통합과학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재밌을 수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빅뱅 후 우주의 팽창. 자, 빅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빅뱅 초기에 얘가 요만한 점이었다고 그래. 빵! 빵! 하는 순간, 그죠? 이미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요. 자, 내가 빅뱅이 일어납니다. 빵! 그랬죠? 그럼 빵! 하는 동안 한 1초는 흐를 거 아니에요. 빵! 그죠? 배고프다. 빵! 그죠? 네, 이 분위기는 뭐 내가 만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할게요. 알겠죠? 자, 근데 이 빵이라는 걸 왜 강조했냐면, 그러면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사실 1초. 그죠? 근데, 자, 표에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몇 초? 네? 10의 마이너스 43승분의 1초. 어머, 웬일이니? 이게 무슨 말이야? 10의 마이너스 43승초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이게 1초를 10의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10의 43승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10의 43승이면 얼마예요? 자, 봐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많아요. 그죠? 정말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벌써 입자가 생깁니다. 입자가 생겨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요건 좀 재미있어서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거든요. 프린트에는 없지만. 자, 갑니다. 우리 에너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입자와 반입자로. 좀 이따 여러분들이 질문할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럼 반입자가 뭐예요? 뭐 이런 거죠. 입자와 모든 물리량이 똑같은데 입자가 플러스면 뭐라고요?
반입자는 마이너스. 입자가 마이너스면 반입자는 플러스. 이해했죠? 그것만 다른 걸 뭐라고 하냐면 반입자라고 합니다. 자, 반입자와 반입자가 생기고 그게 다시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왼쪽은 뭐냐면 이게 쌍생성이야. 잠깐만.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빛은 없어져서 입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생긴 애가 쌍으로 생겼다고 지금 제목이 들어왔죠. 제목이 쌍생성이에요. 그죠? 맞죠? 그 주어가 누구야? 입자예요, 입자. 입자가 생기는 과정. 얘네 둘이 다시 빛이 되는 과정. 쌍소멸입니다. 쌍소멸. 입자가 없어지는 과정. 이 둘 중에 누가 어려우냐면요. 다시. 이 둘 중에 누가 어려우냐면 만약에 if 얘는 쉬운데 얘는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얘는 쉽고 얘는 어려우면 빅뱅이 일어나서 요만큼 정도까지 커질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만큼까지 커질 건데 그중에 요만큼까지 벌어지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쉬운 건 계속 유지되고요. 어려운 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쵸? 왜요? 아까 내가 써먹는다고 했죠? 하와이 써먹는다고 했죠? 뭐예요?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내려가고 밀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런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자꾸 뭐가 되는 일은 일어나고 입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고 그 입자가 다시 에너지가 되는 일은 안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주에 뭐가 생긴 거죠? 우주에 뭐가 생긴 거예요? 입자가 생겨난 거예요. 이해했죠? 그때 생겨난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과정은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기본 입자의 생성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 기본 입자는 뭐가 있느냐? 혹시 아시는 분? 안다. 난 좀 안다. 기본 입자. 기본 입자? 쿼크와 그렇죠. 쿼크와 경입자입니다. 경입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말을 할 때 쿼크 경입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면 영어거나 그죠? 이건 영어고 이건 뭐예요? 한글이잖아요. 그죠? 쿼크와 렙톤이 생겨납니다. 랩터라는 공룡 알아요? 혹시? 과학 관심 있고 막 이러는 친구들 어렸을 때 막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 봤으면 아는데 랩터가 뭐예요? 조그만 공룡이에요. 사람보다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사람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공룡인데 이게 무리지어서 사냥하고 다니는 공룡들 랩터예요. 아시겠죠? 물론 미국의 비행기 중에 랩터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랩트 이게 뭐야? 랩톤 작다는 뜻입니다. 경입자, 작은 입자. 이해하셨죠? 네. 작은 입자와 쿼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쿼크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건 꼭 굳이 안 해오셔도 되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이 있고요. 경입자는 그래서 자세히 안 써드리는 거예요. 경입자는 전자가 있고요. 전자가 있고 뮤온이 있고요. 타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중성미자가 있어요. 각각의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중에 우리는 뭐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업쿼크와 다운쿼크 전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전자와 전자중성미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전자가 있고 뭐가 있다? 전자중성미자가 있다. 전자중성미자가 있다. 이게 왜 두 가지를 알려드리냐면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얘는 뭘까요? 중성이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아시겠죠? 자, 업쿼크는 위쿼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그쵸? 되게 웃겨. 그냥 업쿼크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위쿼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운쿼크는 당연히 뭐야? 다운이니까. 네, 아래 쿼크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물질이 생겨납니다. 까지 우리가 배우신 거예요. 빅뱅 초기에 기본 입자가 형성됩니다. 쌍생성, 쌍소멸이 일어나는데요. 쌍생성은 뭐라고요? 쌍생성은 에너지가 조금 그거보다 낮아도 일어나는데 쌍소멸은 에너지가 줄어들면 바로 안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주에 뭘 내놓은 거야? 결국 에너지가 우주에 입자를 내어놓은 꼴이죠. 이게 빅뱅 초기의 기본 입자 형성 과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기본 입자들이 상호작용하여, 좀 이따 상호작용을, 좀 이따가 다음 시간쯤 배우겠네요. 상호작용이라는 걸 배울 거란 말이야. 상호작용. 자, 우주에 4가지 상호작용이 있어요. 오, 빙고! 와우, 되게 많이 한다. 그렇죠. 강력, 양력, 중력, 전자기력. 와우, 하산해도 되겠는데요? 이야, 대박. 좋아요. 자,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해봐. 써볼게. 빅뱅. 우리 뭐 배웠다고? 기본 입자. 기본 입자 중에 뭐 배웠다고? 지금 뭐 배웠어요? 쿼크? 그렇죠. 쿼크 경입자. 자, 쿼크끼리 뭘 만들어? 이제 무언가를 만들 거예요.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 겁니다. 양성자와 뭘 만든다고요? 중성자를 만들 거예요.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양성자는 업쿼크 몇 개? 2개. 다운쿼크 하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강력이라고 합니다. 강력. 되게 강력한 힘이에요. 아시겠죠? 강한 상호작용의 약자입니다. 강력. 아시겠죠? 강한 상호작용. 중성자는 뭐예요?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 2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되셨죠? 이거 뭐 좀 어렵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업쿼크 플러스 3분의 2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서 얘네들 2개 있고 하나 있으면 전체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배워야 이제 물리 1에서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배울 건데 지금은 통합과학이라 그 정도 소개까지 정도만.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아니면 다운쿼크 하나,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 잠깐만. 우주에 만약에 처음에 생길 때 업쿼크의 개수와 다운쿼크의 개수가 1대1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그랬겠죠, 사실. 그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얼마일까요? 우주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1입니다. 왜요? 2개, 하나.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닌데? 양성자가, 업쿼크가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럴 것 같지만 그 나머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를 만들 때 업쿼크 3개, 다운쿼크 3개잖아요. 그죠? 결국 양성자, 중성자 1대1로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근데 이게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되게 궁금해요. 궁금하면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아시겠죠?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잘 대답해주고.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이 조금 뭐랄까 내 나름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잘 봐요. 1주차 커리가 나가고요. 2주차 커리가 나가고요. 3주차 커리가 나가고 4주차 커리가 나가고 보통 보통 선생님들은 4주차 커리를 잡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1주차 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저희 일부러 1주차 때 1주차 반 정도까지 뭐를 나가냐면 1주차 반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버려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주 독특한 그 수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독특한 수업 구조가 뭐냐면 이런 수업 구조입니다. 처음에 맨 첫 시간은 OT를 하지만 두 번째 시간에 처음 시작 15분을 뭘 하냐면 15분에서
심하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복습을 안 해오면. 복습만이 살 길이다. 복습은 되게 중요한 건데, 어찌됐건 복습을 제가 해드려요. 풀립 러닝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답을 합니다. 저번 시간 복습한 걸 가지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주요 흐름, 결, 핵을 싹 한번 훑어드려요. 말로. 이게 뭐보다 좋으냐면 테스트를 보는 것보다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기도 좋고 여러분들의 이해도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덜 걸려요. 테스트 보고 걷고 채점하고 야 너 몇 점이네 이건 왜 틀렸니 이러면 수업 시간 다 가요. 구술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OT를 쭉 나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오늘은 못했는데요. 공개 강의니까 오늘은 못했는데 원래 뭘 하냐면 개념 정리를 해요. 맨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근데 꼭 이걸 아날로그로 쓰게 만들어요. 손으로 쓰게 만듭니다. 왜요?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서버루트야 서술형 대비가 되는 거지. 시험 기간 4주 동안 열심히 서술형 대비하면 서술형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평상시에 서술형 정도에 해당되는 개념들 있죠. 그걸 손으로 쓰게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중간에 숙제를 첫 시간에는 상관없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수업 시간이 상당히 줄죠. 앞뒤로 약 한 30분이 날아가잖아요. 앞에 20분, 뒤에 10분. 그죠? 그래서 일부러 1.5주 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1.5주 나갔으니까 그 다음부터 1주, 그 다음부터 1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제풀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4주 커리를 미리 저렇게 첫 주에 1.5주 땡깁니다. 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갔죠? 그래서 좀 바빠요. 쉴 틈 없고 수업 시간이. 그래도 그래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쉴 틈 없으니. 자, 오늘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 궁금하죠?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